AI의 확산 속도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관계기관과 검역 초소 등은 휴일에도 긴장을 늦추지 못한 채 방역 활동에 나섰습니다. 새만금 송전선로 공사가 올해 말이면 완료될 예정이지만 주민들과의 갈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대형 전망타워를 설치해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의회는 신중한 추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전화 사기 범죄, 보이스피싱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AI가 들불처럼 번져가면서 전국적으로 큰 피해를 남기고 있습니다. 전북에서도 어제 또 추가 의심축이 발생했습니다. 관계기관과 검역 초소 등은 휴일에도 긴장을 늦추지 못한 채 방역 활동에 나섰습니다.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란계 농가들이 밀집된 김제시 용지면의 한 거점 소독시설. 트럭 한 대가 들어서자 차량 안팎에 일일이 소독약을 뿌립니다. 양계 농가를 드나드는 차량인 만큼 운전자까지 직접 소독실을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소독 필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24시간 3교대예요. 3교대로. 그럼 몇 분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6분이? 2명씩 8시간씩. AI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정부와 자치단체 대응 태세도 강화됐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아침에도 농림부 장관이 전국 부시장 부지사 화상회의를 개최했고 전북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는 종일 유관부서 공무원들이 상황을 유지했습니다. 이 같은 대처에도 토요일 정읍에서 또다시 의심축이 발생해 현재 모두 4건의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을 못 잡을 정도로 급속히 진전이 되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렵습니다. 예상을 하고 방역의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예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빨리 전파가 되기 때문에. 서울 대공원이 금요일과 토요일에 황새가 잇따라 폐사해 임시 휴원에 들어가자 전주 동물원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주 2회 하던 소독을 매일 소독으로 강화했고 관람객들이 조류 우리에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했습니다. 과거에는 전국적으로 발생한 경험이 없지만은 현재 지금 과천 대공원에 의심축이 발생됐기 때문에 전주동물원에서도 방역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파 속도가 유난히 빠른 AI가 창궐하면서 관계기관과 현장은 휴일에도 긴장의 끈을 전혀 늦출 수 없는 하루였습니다. JTBC 뉴스 이승환입니다.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된 새만금 송전선로 공사가 올 연말이면 완료돼서 산단에 전력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송전선로 설치 반대 주민들과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입니다. 군산 변조소에서 새만금 변조소까지 모두 30.6km의 송전 철탑 88기가 모두 세워졌습니다. 전 구간의 전선 연결 작업도 마친 상태입니다. 시험 가동을 거쳐 오는 27일부터는 군산 국가산단과 새만금 산단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지난 2008년 공사를 처음 시작한 이후로 새만금 송전선로 사업은 8년 만에 사실상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새만금 송전선로를 반대하는 주민들과의 갈등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송전선로가 지나는 47개 마을 가운데 아직 6개 마을이 보상 협의를 거부한 채 송전선로 대안 노선과 이주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한전이 반대 주민들이 농성장으로 이용하는 농가를 사들인 뒤에 주민 퇴거를 요구하며 전기를 끊어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심없는 농민들 그냥 그렇게 무시하고 그냥 철탑은 지나가 버리고 그다음에 후속 대책은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 어떻게 농민들이 살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한전에서는 좀 그러한 대책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군산시는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중재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전 측하고 논의된 건 구체화된 것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밖으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저희들도 지금 그 부분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어떻게 하면 주민 갈등들 좀 어떻게 해결할까 지금 저 내부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새만금 송전선로 사업의 마무리를 앞둔 상황에서 해묵은 주민과의 갈등 해소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주시가 파리 에펠탑처럼 전주의 랜드마크이자 새로운 관광자원 역할을 할 전망타워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 의회가 신중한 추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전주를 찾는 관광객은 한 해 1,000만 명에 이릅니다. 전주시가 지속적인 관광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 전망타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한옥마을 위주 단순한 단조로운 방문회를 떠나서 도시 경관 전체를 조망을 할 수 있고 또한 도시의 랜드마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전망타워를 최근 전주시가 의뢰한 관광발전계획 용역 보고서에는 완산칠봉 등 3곳이 적정지역으로 제시됐습니다. 사업비는 150억 원가량으로 추산됐습니다. 전주시는 전망타워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과 더불어 설치 위치와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서 내년에 타당성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전주시의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시의회 문화경제위가 내년 예산안 심사에서 용역비를 모두 깎았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관광객 유인과 분산 효과가 있는지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한옥마을에 있는 관광객들을 또 이렇게 분산해주는 그러한 역할이 있을지 지금 현실적으로 이것을 추진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전북에 있는 전망타워는 새만금 삼삼타워와 군산 철새 조망대 등 2곳 정도입니다. 이웃한 전남에는 최근 108억 원을 들여 110m 높이로 만든 영광 칠산타워 등 30곳이 넘게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가 적자 운영에 관광객 유인도 반짝 효과에 그쳤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보이스피싱 전화 사기 범죄가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전화 사기로 가로챈 돈을 안전하게 빼돌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하는 수법인데요.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비싼 대출 이자로 고민하던 김 씨는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겠다는 대출 안내 문자를 보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중은행에 대출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의 부장이라며 자신을 소개한 이 남자는 대출을 받으려면 입출금 내역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김 씨의 계좌로 돈을 보내줄 테니 이 돈을 찾아 다른 직원에게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신용도를 높이자는 거였습니다. 은행 사원증을 보내주고 사진이 있는 그리고 이제 은행 직인이나 이런 것들이 찍힌 서류를 다 보내주니까 믿을 수밖에 없었죠. 곧바로 김 씨의 통장으로 2천만 원이 입금됐고 김 씨가 이 돈을 찾아 건네자 이들은 또 다른 은행으로 가서 2,300만 원을 찾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들은 마치 007 작전처럼 접선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가며 출금을 요구했습니다. 2,300을 아까처럼 우체국 계좌로 이체시키고 전주 우체국 네. 예. 자, 그쪽으로 이동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체국 앞에서 다 이체시킨 거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 뭔가 이상하다고 여긴 김 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들의 범행은 막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보이스피싱으로 가로챈 돈을 세탁한 뒤 안전하게 빼돌리기 위해 김 씨의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속이 강화되면서 대포 통장이나 천명 계좌 사용이 어려워져서 제3자의 계좌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하는 신종 수법입니다. 김 씨의 신고로 사기범에게 수천만 원을 건넨 피해자들도 무사히 돈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인출책을 유인하기 위해 기지를 발휘하는 등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준 김 씨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축제 사전 심사가 시행되고 있지만 당초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2017년 전북 방문회해 선포식 등 신규 행사 33건을 심사했지만 단 한 건만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나머지 32건을 통과시켜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축제 사전 심사가 형식에 그쳐서 선심성 행사나 낭비성 예산을 제대로 줄이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채액이 5천억 원을 넘는 전북개발공사가 재무구조 개선에 나섭니다. 전북개발공사는 내년까지 지방공기업의 부채 비율을 200% 이하로 낮추라는 행자부의 통보에 따라서 지난해 결산을 기준으로 276%인 부채 비율을 내년까지 170%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부채 관리 대책은 외부로부터 빌린 금융부채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전북개발공사 부채액은 지난해 5,200억 원으로 최근 2년 동안 1,000억 원가량이 늘었습니다. 전북의 어업 생산량이 크게 줄고 있어서 대체 어장 개발이 시급합니다. 도의회 박재만 의원은 기후온난화와 새만금 간척 사업에 따른 수온의 변화로 도내 어업 생산량이 30년 전의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전라북도가 수산자원 조사를 연안 해역 전체로 확대한 뒤에 대체 어장 개발에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제의 한 사립고등학교가 음주운전으로 구속된 행정실장에게 계속해서 월급을 지급해오다 적발됐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이 학교가 지난 7월 행정실장 42살 유모 씨가 음주운전으로 구속돼 출근을 할 수 없게 되자 휴직 처리를 한 뒤에 최근까지 급여를 줘온 사실을 확인하고 경위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 행정실장은 학교 설립자이자 이사장의 아들로 이미 4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교육청과 익산시가 내년부터 2년간 익산혁신교육특구를 운영합니다. 익산혁신교육특구는 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진로체험학교와 솜리골 방과후학교 그리고 학생 동아리 지원과 수업혁신 등 16개 사업이 운영됩니다. 전북의 혁신교육특구는 전주와 정읍, 남원 등 모두 5곳이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소, 중견업체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기술개발 지원 사업이 수출과 고용기업 위주로 확대됩니다. 전북지방중소기업청은 내년에 시행할 기술개발 지원 사업은 고용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거나 세계화의 가능성이 있는 기업, 또 제품의 수입 대체 효과 등이 높은 업체를 우선 지원키로 했습니다. 전북에서는 올해 340개 업체에 280억 원이 지원됐으며 내년에도 이와 비슷한 285억 원 규모의 기술개발 지원금이 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는 내일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안팎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3도에서 8도, 낮 최고 기온은 11도에서 15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수요일과 목요일에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겠고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바다의 물결이 2에서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